안녕하십니까, 서재심입니다. 오늘도 좀 풀린 날씨 속에서 서재심과 정용숙의 남의 인문학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용숙입니다. 2022년 12월도 거의 마무리해가는 시기가 왔네요. 오늘이 우리가 12월 마지막 방송인 것 같네요. 그래서 또 내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보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 윤수일의 터미널을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들어보세요. 가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고속버스 차창 너머 외로운 소녀 울고 있네. 가지 말라고 곁에 있어 달라고 애원하며 흐느리네. 기약 없이 서울로 가는 머시매가 너무 야속해. 차창을 두드리며 우네. 땅바닥에 주저앉아 우네. 터미널엔 비가 오네. 밤도 깊은 터미널에 외로운 남자 울고 있네. 그때 그 시절 옛사랑을 찾아서 이 거리에 다시 왔건만 부딪히며 떠나야 했던 그 세월이 너무 길었나. 밤거리를 헤매이며 우네. 옛사랑이 그리워서 우네. 터미널에 비가 오네. 변했을까 예쁘던 얼굴. 내 이름도 이젠 잊었을까. 돌아가는 막차 타고 우네. 내 추억을 생각하며 우네. 터미널엔 비가 오네. 이 노랫말을 들으면 상상이 안 됩니까? 그 한 80년대 터미널의 풍경이 상상되죠. 이 가사가 좀 제가 들으면서 참 재밌다고 표현한 건 좀 어폐가 있는데, 뿌리치고 갔다가 돌아왔는데 먼 훗날 돌아왔겠죠. 기억하는 터미널 풍경이 떠날 때도 비가 오고 올 때도 다시 찾아왔을 때도 비가 오고 상상이 돼요.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울고 있나요? 아니 우리가 제가 이 해설을 해보면 아는데 이 해설이라는 것이
사실 있는 그대로 팩트만 그냥 전달하면 참 몸이 건조한데 그게 뭔가 그 숨겨진 이야기 같은 걸 덧붙이면 그 기억이 남잖아요. 제가 20년 가까이 해설을 하면서 해설사가 딱 두 사람이 기억나요. 정석으로 정말 잘했던 어느 부여의 여성 해설사. 진도에 갔을 때 늘 걸쭉한 야담을 하던 허상무라는 분. 한 두 분이 기억이 나지. 다른 사람 그냥 반듯하게 했던 사람들은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야사에 보면 정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더 훨씬 재밌던 것 같아요. 재미는 있는데 사실인지는 팩트인지는 그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정사는 뼈라고 생각하면 야사는 살이라고 보면 되죠. 적절한 비유입니다. 예. 오늘은 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가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일본이나 조선의 이야기는 좀 언급을 했지만 참 선생님 저번에 방송을 들어보니 우리가 저번에 그 잘못 이야기한 게 실수를 있는데, 했더라고. 조선 개국한 거는 1392년이고 맞아요. 임진왜란은 1592년인데 그때 말을 좀 잘못한 것 같고 1392년 7월 17일 날. 그리고 그거 내가 이제 사신들 그 시가 있을 때 양쪽 나라 사신들 요걸 빼먹었더라고요. 양쪽 나라 사신들 그걸 빼먹었더라고요. 그래도 그 시 참 좋았어요. 학봉 김성일이라는 사람의 내면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시였습니다. 저는 그 시를 외울 생각 안 해봤었는데. 아니 애운 건 아니고 그냥 어느 그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고서 좀 기억했던 거예요. 오늘은 그 당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명나라 상황을 좀 언급하고 이제 또 그 임진왜란이나 이수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그 명나라가 있잖아요. 그 임진왜란 일어날 그 당시 명나라가 우리가 임금 밑에 궁궐에는 남자는 임금 외에는 전부 다 뭐가 있죠? 황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황관이 거의 이제 정치에 참여하면서 내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적으로는 우리가 만주족 그 당시 청나라 나중에 청나라가 되지만 만주족들이 힘을 키워서 또 밖에서 또 이 명나라를 겨누고 있는 그런 그 적절한 표현은 내우외환이라는 내적으로 우환이 있고 바깥쪽으로 환란이 이런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일본에서 자꾸만 저리하고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길을 빌려달라 하고 이러니까 그 조선 조정에서 그 항윤길과 김성일이 통신사로 다녀온 이야기를 명나라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 말자 그랬대 이사네라는 선비가. 왜 하지 마느냐. 혹시 일본과 조선이 내통해서 한통속이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그 정도로 눈치를 봤다는 거죠. 명나라 눈치를. 이게 만약에 그때 물론 보고는 나중에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지 말자는 말이 오고 갈 정도로 명나라의 눈치를 봤고 명나라가 나라 상황이 그 당시 그랬답니다. 물론 조선도 그 이제 사색당파로 우리가 혹시 이주향인가 하는 수원대 교수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사색당파를 예언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준경. 이분이 사색당파를 예언했다잖아요. 이게 근데 제가 이거는 사적인 제 개인 기억인데 이주양이라고 이준경의 13세 손인가 되는 분이 수원대 교수를 하거든요. 그분이 남해 왔을 때 보물선 아카데미 그 강의를 했는데 그 당시 그때 정현태 남해 군수님이 우리를 이제 해설사들을 금산을 안내를 하라 했어요. 그래 승용차로 안내를 하면서 그 두 차 갔는데 제가 그 이제 그 차에 탔었는데 설명을 막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준경의 후손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사색당파 예언하신 분이네요. 이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아냐고. 그래서 내가 알죠. 우리가 임진왜란을 다루는데 이러니까 저보고 당장에 뭘 했는지 아세요? 재심 씨 우리 친구합시다 이러면서 그분이 준 책이 있는데 우리 집에 그 책에 딱
친구에게 이렇게 해는 한 분을 한번 가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생각이 나네. 이주경 이분 이야기를 하니까 그만큼 그런 상황이 이제 조선이 제대로 명나라와 같이 제대로 보고를 하고 명나라와 힘을 합쳐서 일본이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대책을 마련했다면 임진왜란이라는 그 참혹한 일이 그렇게 오래 끌고 가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제가 그 김종대 재판관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난리는 하늘이 만드는 게 아니다. 난리는 인간의 부족함이 만드는 거다. 이런 얘기를 정확한 문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써놓은 걸 봤거든요. 저 그 공감해요. 예. 공감하시죠? 네. 예. 우리가 명나라 상황, 그 시대 상황까지 말하고 오늘은 제가 있잖아요. 두 번째 곡으로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며칠 전에 첫눈이 왔잖아요. 네. 남해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야, 첫눈에 관련된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에일리. 첫눈처럼 너에게 간다면 그 어떨까요? 기가 막힐 것 같아.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작은 숨결로 단 사람 겁없이
아, 첫눈처럼 내가 너에게 가겠다. 예, 첫눈처럼 오면 어떨까요? 장 첫눈을 우리가 보면 설레듯이 그럴까? 아니면 이미 헤어진 뒤에 오면 어떨까? 헤어진 뒤에는 안 오지. 안 올까? 헤어진 뒤에 뭐하러 헤어졌는데. 제가 그 피천덕의 그 있잖아요. 인연에 보면 일본에 있을 때 어떤 여자를 좋아했다잖아요. 처음 만나고 두 번, 세 번째 만나면 아니 만나면 못하다. 그거 저거 아니 만남만 못하다. 예, 아니 만나면 못하대. 못하지. 그래서 그냥 다들 가슴에 담아두고 첫눈처럼 가지도 말고 아니 마음속으로는 있지. 안 잊어지겠지만 뭐 겉으로야. 이제 명나라 1592년 거점 16세기 일본과 조선의 명나라 상황은 어느 정도 빙상은 일각이지만 어느 정도 짐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임진왜란에 난 뒤에 전라자수사였던 이순신은 경상우수사였던 원군에게서 이제 그 왜구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죠. 그죠? 그때 원균은 세견선인지 뭐 이렇게 하는데 충무공은 단반에 아 이게 침략이란 걸 알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날이 4월 15일. 예. 제 결혼 기념일이 4월 16일입니다. 아 16일 좋아하시더만. 16이라고 연관돼 인연이 있네. 있어 제가. 아 그러네. 6하고 인연이 많아. 아. 예. 그래서 복권을 살 때 항상 6은 꼭 넣습니다. 6일날 사시면 되겠다. 6일, 16일, 26일 이렇게 사시면 그러니까. 되겠네. 오늘 26일에 살까? 네. 오늘 삽시다. 혹시 압니까? 그런데 충무공께서 이제 충무공은 제가 책을 읽어보면 제가 너무 뭐 극찬을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극찬에 극찬을 못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분이 이분인데 이제 솔직히 부산포로 들어왔잖아요. 외구가 그렇죠. 부산포로 들어왔는데 전라 자수사였던 박홍은 도망가잖아요. 부산 경상 자수사 도망가죠. 경상 우수사 원균은 어디로 도망옵니까? 사천에 아 있었어요. 곤양 아래 아가 있고 우리가 경상 우수영이 8간 16포인 거 알잖아요. 그죠? 8간 16포에 거제, 일간 사포, 뭐 통영, 그다음 고성, 남해 이렇게 되는데 이쪽으로 도망가 있으니까 경상 우수영에 우수사가 도망가 있으니까 다른 포에 있는 그 관리들의 뭐 만호라든지 첨사들이 최고 지휘관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다 비어 있었잖아요. 다 비어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충무공께서 이제 그 연락을 받고 근데 충무공은 있잖아. 장계를 써도 항상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우리 일기 쓸 때 시간 기록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술시에 뭐 이래가 보낸다 이래 썼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제 책에 보니까 이수신께서 장계를 보낼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조 임금에게 경상바다에 있는 경상도에 있는 자수사 그 우수사들이 경상 쪽 바다니까 거기서 외국어 오면 평소에 배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정비를 잘해 있다가 저기 멀리서 보이면 바다에 나가서 있잖아. 나아갔다가 물러갔다 하면서 조절을 하면서 그들이 육지에 상륙하게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육지에 상륙하게 한 그것부터가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그 장계에 써져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바다에서 오는 적을 바다에서 막아야 되는데 막지를 못한 거야. 그 육지에 올라올 때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올라온 거죠, 육지로. 아니 그쪽에 계신 분들은 한 번도 그 연습도 안 했나 그랬나 봐. 중공은 그리 안 했잖아, 그죠? 중공은 늘 전라자수사로 발령받아 와서 완전 가날 그 오간 오포를 순시하고 그죠. 뭐 잘못하면 곤장 때리고 배도 만들고 잘하면 술도 사주고. 제가 지금까지 느껴봤는데요. 저도 42살에 이 사회에 나왔는데 그전에는 실력 있고 잘하는 분들은 있잖아요. 밥도 잘 사줘. 근데 돈도 잘 써. 돈도 잘 써. 그런데 실력 없고 별로 능력 없는 사람들이 질타를 잘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 불만이 많아. 불만이 많고 남을 탓을 잘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충무공의 그렇게 장계를 올렸답니다. 신이 생각하기로는
저기 우리를 왜 우습게 봤느냐. 이 육지에 올라오게 가만히 뒀다 이제 바다에서 막지 못했다. 그 경상 좌우수영에 그 깊은 해자가 있고 그지. 만약 성이 있으면 가로 해자가 있잖아요. 해자가 있죠. 있고 그 높은 성이 있고 이러는데 그런 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배 관리도 잘했어 그죠. 정비를 잘해서 저기 멀리서 오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이러면서 장계에서 올린 게 그게 있던데 제가 정말 정말 맞는 말이다. 아니, 그리고 또 아까 해자 이야기했는데 그 동네에 그 지하철 공사할 때 그 해자 그게 나왔잖아요. 그건 몰랐어요. 유골이랑 막 나와서 어린 애 유골 뭐 이런 거 많이 나. 그거 보니까 정말 동네성 전투했을 때 정말 비참했구나. 그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사전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그걸 이 최고 지휘관이 못했던 거지. 도망가기 바쁘고. 안일했던 거야. 안일했던 거. 그런 이야기를 장계의 충무공이 써 올린 걸 이제 그 책들에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충무공 이순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뭔가 준비하는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현대에 접목한다면 각 지자체마다 그런 분들이 다 단체장이 되면 우리나라가 저절로 선진 인류 국가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잊지 말아요. 허각. 예, 들어보겠습니다. 충무공을 잊지 맙시다. 네. 사랑이란 멀리 있는 것 눈에 보이면 가슴 아파 눈물이 나죠. 그래서 널 떠나요. 사랑을 사랑하려고. 안녕 안녕 안녕. 나를 잊지 말아요. 일조를 살아도 그대 사랑하는 마음 하나뿐이에요. 그 하나를 위해서 슬픈 눈물 숨기고 떠나가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사랑한다는 한마디도 못하고 가는 혼자 했던 사랑이 떠날 땐 편한 것 같아. 안녕 안녕 안녕. 제발 잊지 말아요. 천년을 살아도 그대 사랑하는
나를 잊지 말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잊지 말아야 할 정도로 절절한 사랑들을 하나 봐, 그죠? 예? 몰라. 아, 나 신기해. 아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사를 이렇게 적었겠지. 그런가? 어떻게 뭐 천년이 가도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충무공 이수신 같이 훌륭한 사람은 잊지 말고 우리가 그분의 정신 세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하면 저절로 이 지구가 아름다워지겠죠. 그렇죠. 근데 충무공이 사실은 장계를 있잖아요. 수시로 올려요 이분이. 그 상황을 소식 정비 뭐라냐 있잖아요. 소식 정보를 수집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장계를 올리는데 사실은 장계를 전라 자수사잖아요. 경상도 바다에 자수사고 수사가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 경상바다에 마음대로 못 가사오니까 선조 임금에게 이제 장계를 올려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선조 임금이 이제 교지를 내리죠. 이제 경상바다에 가서 경상수사와 같이 싸워라. 이게 교지는 받았는데 그래가 이제 작전 계획을 하잖아요, 그죠? 그 자수사들하고 회의를 했겠죠. 그래서 4월 30일 날 이제 우리가 첫 출동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못하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전라 우수사가 누구였냐면 이역기였거든요. 공문을 보내서 빨리 이제 4월 30일까지 직결하라 했는데 이역기가 오지 않거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부하를 시켜서 남해 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해가 일간 5포거든요. 일간 4포다. 평산포, 곡포, 상주포, 미조포 그쪽하고 그 정량 이쪽에 그 첨사와 만호들이 다 없어 비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는 못하는 게 이쪽에서 일간 5포가 다 비었고 원규는 저쪽에 그 곤양에 와 있고 이러니까 미조 첨사한테 이야기했대요. 예. 미조 배를 타고 4월 30일까지 미조항에 대기해라 했는데 그게 다 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미뤄지는 게 1차 예전이 그렇게 해서 미뤄진다고. 남해도 다 비어 있다고 예. 하는데. 그러니까 그 갔다 온 사람 이름까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갔다 와서 남해는 평산포 만화도 자리를 비웠고 우리 남해라서 좀 제가 언급하기가 참 좀 저 거시기해 맨날 세설할 때도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꼭 뭐 상주포 만호도 없고 미조 첨사도 자리를 비웠고 남해 흘령도 비었고 남해가 텅 비었더라 이렇게 일기에 써져 있잖아요. 그 일기가 4월 20 며칠이든가 아무튼 그 일기에 그리 적혀 있어. 제가 그걸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 남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우리 남해만 그리 안 한 것 같아 나. 그러니까 예, 저쪽 거제도 동영 뭐 고성이 다 그쪽으로 다. 우수사가 자리를 비우니까 자기들도 뭐 따라서 그리 했겠지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겠지. 그 중심 구심점이 딱 자리를 지켜주면 우리가 따라갈 텐데 전라자수형은 이수신께서 딱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오간 오파들이 그냥 오포들이 정비를 하고 그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 우수사 쪽에 있는 예. 사람들도 이순신한테 많이 갔죠. 예, 이순신한테 이운용. 갔어요. 맞아, 이운용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보고도 원균한테 안 하고 이순신 장군에게 하고. 특히 이운용은 그랬다. 왜 그랬겠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웃사람이 제대로 했어봐. 맞아. 밑에 사람들이 왜 안 따라가겠어요? 그 웃사람이 우리가 잘해야지. 통상적이긴 하지만 그 인물이 그거 비유가 같은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유, 그래. 예. 이수신 옆에 있으면 안전하다 싶으니까 그렇죠. 몰려들었다는 맞아요.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그런 설도 있으니까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충무공께서 그렇게도 했대요. 그 밑에 부하들한테 이게 출전을 나가야 되니까 그 정운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하들이 사기를 북돋게 많이 도우라고 하고 제가 정운이란 사람을 유심하게 보는데 이분이 정말 이수신 옆에 있었어. 충무공도 참. 그 사람은 또 고흥 사람이던데요. 그때 녹도 만원데 원래 고흥 사람인가? 고흥이던데 그 사람이 정운. 그쪽 분들이 많이 이순신 장군하고 많이 충신들이 많아요. 그래요. 물론 부산포 예전에서 전사했지만 네. 그 정운 같은 사람은 정말 따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수신 공부하면서
물론 뭐 파워인맥에서 읽긴 했지만 참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해 유명문학관에서 해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남해 유배 오신 분 중에 선조 임금 하면 정원신 그 한 사람만 적혀 있거든. 그 줄에 고려 조선 해가 선조. 어떤 한 분이 정원신 잘 아는데 남해 유배 왔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원신 아세요? 어떻게 하지? 잘 모르는데 선조 임금 때 남해를 유배 온 사람 정원신이 정렬이 모범 사건에 연루돼서 왔는데 이랬더니 그 여성분이 하는 말이 제가 이순신을 배우는 사람들의 모임의 회원이에요 이러는 거야. 그분 닉네임이 혹시 정은 아니야? 그건 모르겠어. 그런데 이분이 하여간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었어요. 그럼 저를 알겠네요 이랬더니 뭐 아리송하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안다. 그걸 왜 처음부터 아는 체 안 했냐. 그러니까 그냥 있었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어제. 예. 자기를 모르겠냐 그랬었네. 제가 안면은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어쨌든 반갑네요. 예. 우리 정원신 할아버지를 언급하셨다는 게. 예,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정원신과 정렬이 몇 촌인지 아세요? 이러니까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래서 9촌입니다. 이랬더니 그러냐고. 그래 이순신 장군하고 율곡 이하고는 19촌이라고 하는데 촌 옛날에 촌 그런 거 많이 따졌나 봐요. 그렇죠. 옛날에 그때는 우리가 뭐 같은 6촌까지도 한 집에 살았다는 말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래 안 했겠습니까? 제가 6촌 오빠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예전에 부산 가서. 예. 여기 우리가 충무공이 얼마나 준비가 철저했고 4월 30일 출동하려고 했지만 우리 남해 그 관리들이 자리를 비워서 협조가 부족해서 이제 다시 출동이 미뤄지는데 그때 정훈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5월 4일 출동할 때는 더 이상 미루지 말자. 그리고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제 안엔 누가 박혔을까요? 원용지. 그는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 그분은 이순신이 제게 박혔습니다. 인정. 우리 서방님이 썩날란가 모르겠다. 아니 난 그 인정. 그죠?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충무공이 제게 박혔습니다.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항치열입니다. 한참을 하늘을 보고 걸어갔어. 내 지난 사랑은 온통 미련으로 가득한데 사랑이 있다는 말은 믿지 않아. 그렇게 그저 살아. 사는 게 힘겨워서 버거워서 무너지고 싶던 그날의 햇살처럼 그댄 내게 왔다.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그대가 내 맘을 녹였다. 그대가 나밖에 몰랐던 내가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 겨울 같은 시간이 와도 꽃은 꺾지 않겠다. 나 이제야 숨을 쉰다.
내 안에 박혔답니다. 마음을 녹이고. 정말 노래 가사들 잘 써. 정말 잘 아. 쓰네. 저는 노래 가사도 약간 철학이라고 생각해. 맞아. 그게 네. 시도 그렇고. 철학이라는 이야기 하니까 어. 그 유대인의 철학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한번 해보세요. 예. 그 개구리 3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대요. 예. 근데 첫 번째 개구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 뜻대로 어. 된다. 그러면서 아무런 노력을 안 했대. 어. 근데 두 번째 개구리는 우유통이 너무 깊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우유통에 빠져 죽었대. 근데 세 번째 개구리는 뭐라 했냐면 낙관도 하지 않고 비관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코를 우유 밖으로 이렇게 내밀고 이리저리 헤엄쳐 다녔대. 아. 근데 이제 헤엄쳐 다니다 보니 뭐 딱딱한 게 걸리더래. 네. 이게 뭐냐면 이 우유가 이 헤엄쳐 다니다 보니까 치즈가 된 우유가 그렇죠. 버터가 된 거죠. 아. 그래서 이 세 번째 개구리는 그 우유통 밖으로 유유히 빠져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긴 자가 강하다. 아. 그런 유대인의 철학이 있대요. 이긴 자가 강할까요? 네, 이긴 자가 강하다라는 그런 철학이 있네요. 제가 어떤 유대인의 적에 재벌집 막내 아들 봤거든요. 거기서 딱 들은 게 뭐냐면 복수는 강한 자가 하는 거래. 힘 없는 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탁 나도 바뀌었거든. 그렇죠. 그 강해지는 게 돈도 있겠지만 막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그게 강함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그거 되게 가슴이 아팠겠어요. 나도 이거 유대인의 철학에서 봤을 때 강한 자가 이긴다. 그거 느꼈어. 이런 철학이 있구나 유대인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뉴욕에 가보세요. 전부 유대인들 거야. 그 사람들 탈무드. 네, 탈무드에서 나온 거 이거. 다 그게 인생의 그 이제 맞아요. 이 탈무드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진짜 우리 작은 딸이 뉴욕을 왜 갔는지 아세요? 유대인이 만드는 그 의류 업체에 취직을 그 아는 지인이 있어 해준다고 그렇게 갈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미국의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취업이 된다 해가지고 다시 거기서 학교로 간 거죠. 유대인 덕을 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남해 이 업에 우리 딸이 뉴욕 한복판을 지금 걸어다니고 있죠. 그러고 있네요. 세계적으로 이름이 날릴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남의 속살에 반하고 자연에 반하고 속살에 반하고 하는데 오늘은 뭘 하냐면 남의 대교를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남해 가게 며칠 전에 제가 근무를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남해 가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뷰가 좋은 데는 10만 원, 1인 추가심 5천 원 제가 이야기했는데 다시 보니까 10,000원이더라고요. 이게. 그때도 10,000원이었네. 예, 1인 추가하면 10,000원. 그러니까요. 예. 지금도 1인 추가 10,000원 하는데 안 있나 펜션 같은데? 그런가요? 10,000원? 20,000원인가? 10,000원을 알고 있었는데. 몰라. 펜션은 잘 이용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데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1인 추가당 예. 받긴 받아요. 다 받아요. 1인 추가. 뷰가 좋은데 우리가 작년 여름에 저희 남편이 그 해갑이 돼가지고 우리 딸이 있잖아요. 울릉도 갔거든요. 그렇죠. 우리 딸 말은 숙소가 100만 원이나 하더라고. 그래서 그 100만 원짜리 숙소는 어떤가 했더니 그 내가 돈이 아깝다. 이까 맛있는 게나 먹지. 그냥 20만 원짜리 자도 되는데 그런 얘기 좀 무식한 얘기를 했습니다. 100만 원짜리 펜션 운영하는 사람이 또 항의를 하러 올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1인 추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예,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남해대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오해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남해 사람들이 최치향 국회의원 때 남해대교 진행되는 그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최치환이라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분을 폄하하는 뜻은 아니고요. 그분 국회의원 할 때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됐지만 처음 발단은 원래 64년에 그 우리 남해 사람 중에 신동관이라는 분이 있었답니다. 네, 국회의원 하셨던 분. 저는 만난 적은 없는데 그 64년 그 당시 경호과장이었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가족이 그제도 저도 네. 휴가를 갔는데 여름에 7월인가 그 가까이 그 부산 쪽으로
아무래도 경상도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거기 청와대에 많았겠죠. 그 저도에서 가까이 부산이나 거제 이쪽 사람들은 다 집 가까이 와서 집에 다녀온다 갔대요. 근데 신동관 이분만 안 가고 있잖아. 그 가족들하고 이 아이들하고 놀고 이러니까 그 청와대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자네도 집이 가까운데 다녀오너라 오면 좋은데 왜 그러고 있냐 이러니까 신동관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집은 갔다 하면 바람 불면 못 나온다. 섬이니까. 섬이니까 그래서 안 간다. 이 소리를 듣고 이분이 워낙 성실하고 좋았겠죠. 좋았으니까 주변 사람이 그랬겠죠. 그러니까 자네 그럼 이번에 대통령에게 자네 고향에 다리 한 개 놔주라고 부탁하라고 그랬대. 근데 이제 밥자리에서 그 말이 우연히 나와갖고 넌저시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럼 계획서를 한번 올려봐라. 그래서 계획서를 올렸고 그 계획서가 71년인 하여간 67년인가 하면서 이제 호주에 가면 하버 빌리지인가 있다네요. 하버 빌리지. 거기를 가서 사진 찍고 보고 최치한 이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최치한 국회의원도 건설부 과장 뭐 교통부 과장한테 적극적으로 내 이야기를 하고 막 도와주고 또 그 당시 국무총리가 정일건이라는 분이 국무총리였대요. 그분이 이제 남해 왔을 때 최치한 이분이 정일건 이분이 날마다 샤워를 해야 된대. 샤워를 안 하면 근데 남해 그 당시 67년인가 그럴 때 샤워를 할 수 있는 집에 남해 업에 김성호라는 분 집에 있었대요. 딱 한 집 있었네. 미조항에서 딱 와서 미조항에서 업으로 와서 군청에서 브리핑하고 하루 그게 김성호 집에서 주무시면서 막 얼마나 많이 남의 다리를 있게끔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발달은 물론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65년에 오셔서 충렬사 참배하고 다리가 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71년에 제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네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또 남해 오셨답니다. 그럼 남해 세 번째 오신 네. 거네. 그러니까 73년 개통 때 왔으니까. 저는 71년에 온 건 전혀 몰랐고 이 이야기를 누가 해 주셨냐 하면 제가 옛날에 이수신 영상관 있을 때 그 티켓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환성이라고 지금 단양호텔 사장님 하시는 분이 네, 있거든요. 네. 그분이 남해 왔는데 그게 이제 그 좀 중요한 분이라서 그런지 저보고 해설을 하라 했어요. 그때 당시 팀장분이. 그래 저는 예설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분이 좀 인상이 깊었는데 그 뒤에 전화번호를 알고 이제 전화를 주고받는데 그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최치한 국회의원이 한 역할도 크다. 그러나 발단은 그랬다. 신동관 그분이 경호과장 할 때 집에 안 가니까 그 다리를 하나 놔주라 부탁했는데 흔쾌히 계획서를 올려라 해서 된 게 남해대교랍니다. 우리가 이건 잘 몰랐죠. 저도 그분에게 처음 들었는데 이건 팩트래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살아보면 정말 어떤 일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연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제8대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남해아동. 근데 그 신동관 그분 이야기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있어서 그런지 그 편지 쓴 내용이 그 남해가 가면 그 전시에 보면 써놨어요. 한 3장 정도인가 있어요. 그 내용이 있어요. 봤어요. 아무튼 그 남해 가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신동관 국회의원이 저도에서 그 이제 그 남해대교가 나오게 한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최치한 국회의원도 이걸 남해대교 놓기 위해서 무진히 노력해서 정일건이나 이분을 샤워 시설이 있는 집에 딱 묵게 하고 막 정성을 다했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73년에 개통한 게 남해대교인데 지금 50년 됐잖아요. 그렇죠. 어제 지은 것 같아. 아직까지. 그러니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가 있고 그 당시 이제 73년도 개통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했죠. 그 동영상도 있는데 그 당시 남해 인구가 뭐 13만 7,900여 명 정도 됐대요. 근데 10만 명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다리가 내려앉는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해요. 그 며칠 전에 제가 또 그 남해 거기 있으니까 강진분들이 오셔서 남해 가게 있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이분이 제가 설명 좀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뭐 잘하는 것처럼. 그거는 강진분이 아니다. 서울분인데. 그런데 있잖아요. 천천히 뒤를 따라다니는데 그냥 있다가 제가 서울서 오셨는데 충무공이 서울 사람인 건 아십니까? 이런 게.
아니요, 처음 듣는데. 그 소리에 이제 이분이 호기심이 생겨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남해대교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좋다고. 그런 거 처음 듣는다고. 그래 남해대교도 우리나라 최초 현수교잖아요. 예. 현수교는 그 매다는 공법으로 다리를 놓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밑에 교각이 없나 봐요. 예. 아니 물살이 셌어. 예. 아니 그리고 한 매다는 공법으로다가 다리를 놓았다고 하죠. 예, 맞아. 그 노랑의 예. 그럼 그 남해대교 놓을 때 우리나라 현대건설하고 예. 일본 기술진이 사람 기술 했다. 했다고 해죠. 그때 뭐 우리나라가 어디 돈도 없고 뭐 기술도 없고 이랬을 때인데 그 대단하지 않아요? 남해 그런 큰 대교가 맞아요. 있었다는 게. 예. 그 고향에 돌아가면 다시 못 돌아올까봐 혹시 바람 불어 그 계속 있으니까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이게 평소에 내가 당신을 좋아해야 그럼 발상도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하면 가든지 말든지 뭐 신경 안 쓰지 그죠. 그래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걸 느끼고요. 요즘 되게 추웠잖아요. 난 시금치 캐는데 너무 추웠어요. 대신 돈은 많이 벌었죠. 시금치 값이 제일 처음에 뭐 6,000원, 7,000원 10kg에 그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는 한 24,000원? 오늘은 얼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은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많이 넣으면 한 잔 해야 되겠네. 근데 그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비싸도 소비자들이 사 먹기 불편. 그 어렵잖아요. 지금 그 어려운 시기고 또 생산자도 가격이 너무 싸면 그동안 뭐 씨앗값이라든가 거름값, 수고 이런 거 좀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잘 안 맞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굉장히 그 양심적인 농부입니다. 제 같으면 뭐 소비자가 어떠하든 어떡하든 비싸게 받아서 좀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 균형. 네 맞습니다. 예, 훌륭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훌륭합니다. 오늘은 남해 속살 남해대교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신동관과 최치환이라는 금오로가 있잖아요. 내산에 최치환의 집이 그 최치환 국회의원의 고향이 내산. 예. 내산에. 그때 제가 그분 언급도 썼는데 그분도 굉장히 나중에 언젠가 내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 이야기도 디테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해 속살에 반하고 마지막 제가 남해 예찬, 시 예찬, 충무 이수신 예찬 하는 이 내용이라서 오늘은 참 추웠죠 며칠. 그래서 삼동 편지라는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남해가 근무하면서 3일 동안 외웠는데 안 외워지면 보기도 하겠습니다. 삼동 편지 이기철. 아무에게도 편지 않고 석 달을 지냈습니다. 내 디딘 발자국이 나를 버리고 저 혼자 정멸에 들었나 봅니다. 그가 마음의 스카레를 걸고 춘풍루 한 채를 지었다지요. 사랑과 사람 사이를 세간이라고 한다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깊은 골짜기에 내려서지 않고 어찌 먼지 낀 세간이 보이겠습니까? 전화가 울릴 때마다 귀는 한박꽃같이 열렬했지만 마음의 회초리 10번 쳐 세상의 풍문에 등 돌렸습니다. 법어를 읽다 주장자를 부러뜨린 선성이 계신다고요. 물소리를 가르고 그 속에 뼈를 세우기가 손가락으로 바위 뚫기와 같다고요. 세상이 날려보내는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힐 때마다 자갈돌 쌓아 올려 석탑을 이루는 석공의 인고를 생각했습니다. 오래 소식 주지 마셔요. 깊을 대로 깊은 병이 암을 지나 보석이 될 때가 오면 햇빛같이 사실적인 편지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인생 무상이라고 쓰려는 마음을 꾸짖으며 충 가지에 둥짓은 새를 쳐다봅니다. 또 소식 드리지요. 시 좋죠. 아 멋지다. 그 긴 시를 3일 만에 다 예. 외우고. 참 제가 대단해요. 이 시가 어디에 꽂혔는지 아세요? 꽂힌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이 날려보내는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힐 때마다 예. 자갈돌 쌓아올려 석탑을 이루는 석공의 인구를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눈물이 나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 시를 한번 외워야 되겠다. 겨울뿐 우리가 겨울이 그죠? 참 추운데 우리가 그 참아내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삶과 비슷한 것 같아. 우리 인간이 정말 좋을 때도 있지만 나를 알아줘서 즐거울 때도 있지만 정말 마음에 없는 소리 들을 때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아 그런 시기는 거의 지난 것 같아 저도. 그래서 이제 내년 60인데 60부터는 가능한 방송이나 글 외에는 침묵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할 생각입니다. 계절에 비했군요. 또 소식 드린다잖아요. 좋은 사람들에게는 소식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국을 이야기했으니까 명랑에 나왔던 그 배경음악들이 저 참 좋았어요. 명랑 볼 때도 제가 가슴 찌릿찌릿했는데 노량이 참 우리나라에서 찍어야 되는데 아무튼 명랑에 나오는 배경음악 들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너무 12월 마무리 잘하시고요. 예. 건강 잘 챙기시고 예. 항상 건강하세요. 2024년에는 모두에게 대박이 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